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저희가 서울에서 백수죠 거의 뭐 백수님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로 투자는 삶이다를 서로 요즘에 든 생각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삶이다. 어떠신가요? 투자는 삶이다. 아니, 뭐 투자가 뭔지 투자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의견들과 그런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투자는 삶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삶이 어떠셨나요? 일주일 동안? 이거 힘든 삶. 투자가 쉽지 않네. 그렇죠. 투자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게 투자가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만이 아니라 이제 나한테도 투자라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좀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네. 저도 급합니다. 네. 앞으로는 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제대로 해야죠. 마음을 다잡고. 형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투자는 삶이라면? 투자는 삶이라는 생각을 진짜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자산정보 진단을 찍었어요.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챙기고 네. 좀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그렇죠. 떨어질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회원분들한테 솔직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내심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도 그렇죠. 투자를 했는데 네. 바로 다음날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급반등했죠. 네. 코트 사기 한 2% 오르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저를 봤습니다. 또 내가 또 자만했구나. 내가 또 시장을 예측하려고 했구나. 근데 네. 떨어지면은 뭐 형이 만든 거니까. 그쵸, 떨어지면 제가 맞고 올라가도 내가 올라가면서 하고 뭐 가지고 있는 걸로 올랐잖아요. 제 마음을 보니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측. 야.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니까 삶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또 투자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걸 느끼면서 네. 역시 투자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삶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투자가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삶도 어떤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뭐 떨어지는 걸 떠나서 현금 비중은 항상 케미가 그렇죠. 강조하는 부분이고 뭐 맞아요. 저도 같이 제 영상 종목 진단은 아니더라도 현금 비중 강조해서 그때 항상 금요일만 만날 때만 떨어졌어요. 저희 2주 연속. 근데 오늘은 올랐어. 그러니까 오늘은 영상을 안 찍었죠. 그렇게 됐는데 형 어떻게 투자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강하니까 사실 시장을 보면서 어떤 투자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케미를 통해서 배운 게 그러니까 삶 자체가 투자구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삶에서의 변동성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벤트가 항상 있죠. 대부분 근데 그게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좋은 일들은 아닙니다. 네, 아니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쁜 일들만 이렇게 좀 뻥뻥뻥 터지는 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케미를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배워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주식 시장을만 바라보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그 주식 시장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의 내 삶 속의 하나의 포트폴리오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투자라는 것은.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의 영역을 넓혀서 내 삶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미지가 확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또 흔들리면 내 마음도 흔들리시듯이. 그렇죠. 이 깃발이 흔들리는 게 사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내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삶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막 터지니까. 투자라는데 투자자인데 10까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발이요? 10까지 나와. C까지. 있어요. 글씨는 C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게 투자인가? 이런 것이 근데 우리가 그런 투자라는 생각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과연 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올곧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경험 삼아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공부가 된다고 내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 예. 근데 잠 좀 자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요즘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네, 그런 고민들이 예전에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회피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어떤 건가요? 떨어지면 불안해. 팔아.
이런 거였다면 그렇게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이 과정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기회일 것이다. 기회. 내 자산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곧 투자다. 투자. 이런 생각으로 좀 요즘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사실 주식 시장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정말 그 책처럼 투자는 삶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투자는 삶이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죠. 피하지 말아라. 네.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뭐 즐겨라 이런 말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말이 네. 드는데 어쨌든 투자는 여기 앞에 계셨던 세 분처럼 저도 일주일 삶을 살면서 뭐 던진 자산이 있어요. 던진 자산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내가 분석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런 명언이 있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말 잘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더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10만 원, 20만 원 더 살 수 있을까? 라는 종목을 위주로 좀 더 남겨두고 좀 더 매집을 했던 것 반면 내가 분석하지 않고 더 살 수 없는 자산들은 조금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워렌 버핏이 아는 자산에 투자하라는 이런 말도 우리 삶도 아는 것에 우리가 논리적인 이성적인 게 있을 때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삶이고 내가 내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장을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깃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관역은 멈춰있고 활을 쏠 때 활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의 그 어떤 향해 가는 방향성은 딱 고정되어 있는데 나는 참 많이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또 활을 쏠 때도 그 뭐 케미 그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뭐 했는데 오조준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국 방향성을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향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것도 어쩌면 가치가 있다라는 거. 삶에서 어제 홍서랑도 이야기했지만 뭐 아침에 많이 자는 것도 의미가 있죠. 네. 그게 잘못된 방향성이라 보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삶에서의 오조준인 거죠. 정조준을 위한 뭐 그런 경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투자는 삶이라는 게 참 와닿는 한 주가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 또 올랐잖아요. 요즘에 상훈이는 어때요? 투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투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투자에 별로 이렇게 마음을 쓰지는 않아요. 뻥치지 마요. 개인적으로. 그럼 내일 상한가 가면 내일 상한가 가면 기분은 좋지. 떨어지면 기분 나빠. 어. 오르면 기분 좋아. 근데 그냥 기분 좋구나 그냥 끝이야. 기분 나쁘다? 그냥 씨발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가 끝이야. 거기서. 그냥 그 거기서 이상 그냥 그 하는 이하가 거지. 아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은 뭐 그거야 뭐 우리 하던 대로 다 여기 증명된 사람도 있잖아. 네. 내가 뭐 나도 벌었긴 네. 했지만 네. 증명 사람도 있으니까 뭐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마음속 한켠으로 여러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케미에서. 그럼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뭔가 가려는 종목에 좀 무게를 좀 더 실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안 느껴지나요? 예전에는 막 샀다 팔았다 많이 했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차트 보여줘서 좀 나름 뿌듯했어. 나는 하면서 저점에서 잡아서 꼭지에서 잘 팔았거든. 나름. 근데 이게 나중에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의미가 없구나. 차라리 그냥 이 짓거리 안 했어도 오히려 더 많은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지나고서야 이제 보이게 되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뭐 했듯이.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읽은 게 이제 돈 뜨겁게 살라고 처음 바로 앙드레 코스타니 책을 읽었는데 투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투자가 이제 돈 뜨겁게 살라고 차갑게 다루라는 제목이지만 그게 원 제목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예술로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게 진짜 어떻게 번역이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책으로는 이제 다르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원문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읽고 나니까 자본주의에서 투자가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술이 아닌가. 네, 자본가가 쓰는 기술이고 이 예술이라는 게 이제 기술의 어느 극에 달하면 이제 예술이라고 표현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술의 극치까지,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기술이 투자가 아닌가. 그 기술을 자본가들이 갖고 있고 자본가들이 해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제 이 지금 세상에서
헤게모니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진짜 투자가 자본가의 예술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시 얘기도 하고 관역 얘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예술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근데 아까 관영 얘기가 나와서 문득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다 해봐서 알겠지만 뭐 아까 예측도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우리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하면 할수록 제가 드는 생각은 그 분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 분석이라는 개념이 아까도 활이라는 얘기는 사실 그 모든 노하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날씨가 좋지 않다, 바람이 많이 분다 이랬을 때 원래 내가 쌌던 것이 아닌 방향을 틀어서 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그거는 직관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뭔가 정량적인 어떤 계산을 때리고 뭐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장은 절대 움직여주지 않아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 날씨와도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분석에 대해 너무 꽂혀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항상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다 지금 투자를 해나가는 우리 어떤 관역을 그 관역이 어떤 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화살을 쐈거든요 지금. 근데 그 화살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사람들은 쏘기도 전에 벌써 저 관역부터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관역이 뭐야? 결국 무언가를 그렇게 예측하고 뭔가 분석하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만드는 그 이 시장이 그냥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진짜. 어쩔 수 없죠. 뭐 왜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1번부터 5번 사이에 답을 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찍거든요. 1번부터 5번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지가 있다라는 말이. 그런 선택지를 해서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과정을 거의 20년 동안 해봤다면 그게 결국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아무래도 그런 기술적 분석에 대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존재하고 결국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주가에 대한 분석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어떤 뭐 비교라면 비교고 나의 어떤 위치를 항상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율과 채권가에 있을 때 나의 위치,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가 아니라 나의 위치와 나의 탐욕을 되돌아보는 시기라고 봐야지. 그거를 맞아요. 그걸 어느 시점에서 뭐 팔아야 되고 지금은 이 환율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30%다, 뭐 20%다, 0%다. 그거는 그 환율에 따라서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에 저도 이제 현금 비중이 조금 없다가 조금 챙기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 사이즈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도하게 시장이 올라갈 때에는 정말 잘하는 것 같다가 시장이 이렇게 조정해 주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내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다시 또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자산을 어느 정도 처분을 하고 30%를 마련해 놨지만 그것이 또 다른 나의 허를 만들고 여가를 만들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관역을 보고 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환율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 거시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그 예시를 너무 잘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 날씨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 치면 우리가 날씨가 흐리잖아요. 흐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우산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라는 건 사실 그 우산을 챙기냐 마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산을 챙기지 않아. 왜냐면 비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가다 사도 되니까. 가다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내가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 그 자체가 사실 현금 비중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겠구나 정도만 우리는 파악하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우선을 챙기고 가냐 안 챙기고 가냐는 사실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흐름이 가면 사실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챙기지 않고 안 올 거야. 오면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환율이 100% 맞을 수가 없는 게 막상 챙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비가 안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조심해서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환율이지 사실은 뭔가 환율을 통해서 뭔가 정말 뭐 시장이 뭐 흔들린다. 앞으로 1170원이 넘었으니까 뭐 1200까지 간다. 1200까지 간다. 미디어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네. 그 자체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1120원을 할지 뭐 1200원을 할지 그것은 사실 그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케미를 통해서 투자하는 많이 분들은 답답하셨나 봐요. 너무 답답해요. 술이 있나요? 너무 좀 답답했어요. 그 예술인에게도 술이 필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이런 저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뭐 작게 이렇게 서로가 담소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자꾸 그 시장을 절대적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게 그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그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말 그대로 투자라는 것은 그냥 무언가를 한 방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필연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은 사실 투자라는 거죠.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 뭐 내가 돈을 이용해서 하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우리가 주식 투자로 지금 어떤 돈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그 작은 그 부분만은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좀 크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야를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 함께 같이 우리도 지금 넷이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할 것처럼 오지게 빼더니 말 오지게 잘하네요. 얼마 전에 투자하는 사람이 뭘 읽었다고요? 안드레 쿠스터널이 그 원문까지 읽고 그러니까. 몰랐어. 원문을 읽었잖아요. 제목이 이게 설마 제목일까 한국어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일단, 찾아보기도 하고 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빼지 마세요. 너무 잘하는데. 네, 투자가 삶이라는 게 참 근데 이게 최근에 대배 삼겹살 먹으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먹으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서바이벌 피티스트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존한 사람이 그러니까 스트롱리스트가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생존력이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강한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쵸? 누가 살아남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 몰라요. 알면은 그 사람이 투자를 하겠지만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알 수 없음에 사람들은 대부분 강한 거에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은 게 직감적으로 들고 논리적으로 말해지니까 결국엔 네 글자 삼성전자 이게 결국 시장에서 그리고 살아남았고 그걸 증명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패 삼겹살에서 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대패 삼겹살은 삼성이죠. 네. 삼겹살계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삼겹살. 과연 피티스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결국엔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강한 자를 좀 더 걸러내서 거기에서 정말 적합한 사람이 맞는지 아예 아닌 것도 버리긴 해야죠. 아예 아닌 것도 버려야 되지만 강한 자에 집착한다라는 그 현실을 조금 더 삶에서 적용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보이는 그 강함이라는 건 사실 그냥 외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강을 사실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딸리니까. 딸린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 단기간에 어떤 게 뭔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함에 대한 의견을 너무 동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이렇게 꽂힐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미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강한 거잖아요. 끌어오는 힘이 강하니까. 근데 사실 연예인으로 쳐도 그렇게 오래 가는 사람은 드문단 말이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는 사실 내강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외곽만을 바라본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툭일 수 있어요. 네, 외곽만을 바라보는 그 인간의 급등주.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대패 삼겹살. 이건 좀 내가 커버가 안 되겠네. 대패 삼겹살처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삼성이 또 그렇게 또 이게 맛있는 것만 찾게 되는 맛있는 것만 찾게 되는 그 현실이 이게 어떻게 아냐 이거는 거지. 그렇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 자체가.
참 근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뭐 소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모르겠는데 대패상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혼자 고기 처음 구워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야, 그런 구워 먹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과연 나는 그 스트롱리스트를 피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강해 보이는데 최홍만이 당연히 강해 보이잖아요. 최홍만 근데 오지게 맞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파이터로 봤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냥 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피트니스트를 찾는 과정이 투자에서 가깝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봐서 당연히 피트니스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피트니스트를 어떻게 알아? 스트롱리스트가 피트니스트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인생에서 피트니스트를 찾은 경험이 있어? 다 스트롱리스트를 찾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보이는 게 뭐 그런 거고 결국 수익률이 나야 수익률을 보여줘야 그게 강한 거니까 그게 살아남는 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수익률은 사실 매집을 하면 그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좋은 수익률을 내려면 타이밍밖에 없더라고. 결국 저점에서 팍 잡아야 수익률이 나니까. 솔직히 수익률 높은 거 보면 100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왜? 그냥 올라가니까. 그게 100% 가야 그 수익률이 저점에서 딱 잡아줘야 되니까. 결국 코로나 때 그 3월 19일에서 26일 그때 아니면은 수익률이 높은 게 나오기 어렵죠. 그 수익률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강한 것만 찾는 사람들은 결국 타이밍을 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정말 매집이 중요하다면 아까 말하는 스트롱리스트란 수익률에서 좀 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롱리스트는 근데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항상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게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는 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내 마음은 아마 썩어 문드러지는 과정을 겪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래 살아남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럼 우리가 사실 뭐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런 수익률에만 우리는 뭐 믿음을 가지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케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그거는 사실 간단하게 단순히 딱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과정 속에서 기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좀 여유를 갖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과거는.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그렇게 남 탓하지 마라 엄마가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해도 그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무조건 뭐 그냥 어머니는 아픈 거는 다 유전자 탓이고 그리고 내가 힘든 거는 다 직장에 있는 동료들 탓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말들이 저는 그냥 좀 부정적으로 많이 다가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또 우리가 같이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다 저러한 이유가 있다,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것조차 저한테는 하나의 투자의 과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쓸데없이 지금 투자 주식 얘기하는데 왜 자꾸 삶을 끌어들여서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자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누가 막 수익률 많이 났네. 야 그거 벌어서 너 뭐 누구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2,000%, 3,000% 이렇게 버는데 너 그렇게 벌어서 언제 가냐 이런 얘기 들어도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버시지도 않네요. 그렇게 벌지는 못하고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아까부터. 아무튼 그래서 아까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저의 그 방향성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케미의 투자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그리고 그런 방향성으로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정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근데 저는 그런 교육이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어떤 깨달음? 제가 뭐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지만 어떤 알에 대한 알미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딱 느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다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근데
그것은 수익률이 많이 나서 아까 이 친구가 이상한 소리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느낌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가는데 진짜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과정이 틀리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과정을 가다 보니까 뭐 남들보다 좀 더 못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본주의에서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남들보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명되는 과정과 내가 또 증명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임동환 연구원도 그렇겠지만 돌아오는 게 사실 수익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임동환 연구원도 알겠지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라든가 아니면 정말 뭐 케미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든가 이런 말들을 진짜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증명해 가는 거고 아까도 방금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케미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또 들어왔고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익으로만 꽂히면 물론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어떠한 이익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님은 발이 되어주고 또 눈먼 자는 맞네? 장님은 발이 되어주고 네. 맞아요. 눈먼 자는 뭐 이렇게 해주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식 투자에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전적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모이게 하고 또 자본주의에서도 자신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겨요. 니들 뭐 몇 퍼센트 벌었어? 나는 이렇게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너희만큼은 잠깐 안 될지 몰라도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어. 그럼 난 자본주의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돈을 벌고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꽂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케미는 그 이익과 한 손에 이익과 한 손에 사람을 같이 가져가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 하는 건 힘들거든요.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맷집을 키우는 게 맷집을 내가 키우는 건 맞지만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맷집을 혼자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학창 시절에도 같이 맞아야 더 큰 매도 맞을 수 있고 아마 훈련하셨을 때도 같이 훈련을 해야 이게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다라는 것이 왜냐면 각각의 시간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건 시간을 이렇게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그 시점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거를 이겨내려면 이런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다. 공부라는 건 결국 나의 아이덴티티를 10개 펼치는 거라면 그게 나만의 수많은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내 속 안에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맷집이라든지 자본주의에서 삶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적은 이익이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차츰차츰 봐가려면 정말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고 이런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회원님들 보시면 이제 심화학습만 오지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심화학습의 참여율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게 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더라고. 근데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기초학습이나 이런 거 하면 뭐 많아야 열댓 명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이런 공부들이라기보다는 큰 시장의 그 심화학습을 통해서 몇 종목이나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어가려는 그런 부분들. 물론 그게 이익이 있어서 모이는 거긴 하지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다. 우리가 케미를 감에 있어서 물론 심화학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를 알아가고 왜냐면 린에 올라가려면 맷집보다 중요한 건 사실 저는 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때릴 수 있어야 이기잖아요. 아무리 맷집이 좋으면 뭐해 때리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담력이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산다는 건데 그 산다는 거는
자본주의의 생리를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때릴 수가 없거든요. 인간을 때린다는 거 정말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내가 주식을 산다라는 건 정말 공부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맷집이 있고 그리고 나서 민첩성이거든요. 덜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조금 덜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민첩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커뮤니티가 더 오히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도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자산 종목 진단이나 이런 거를 그게 결국 민첩성을 기르기 위한 거거든요. 맷집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담력, 맷집, 민첩성 이거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근데 사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맷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죠, 맷집이죠. 왜냐면 내가 샀는데 네. 시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내가 가격대를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때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맷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루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생님, 소장님도 이야기하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이게 변동성 장세로 계속 간다고 케미에서는 회원님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일수록 가장 공부가 중요하다. 왜냐면 이 지루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매집 많이 하셨나요 혹시? 매집 많이 했죠. 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별로 안 했거든요. 너무 미워서. A로 시작하는 네, 네. 매집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래도 똑같은 그럼 비중이 한 3% 넘어가시겠네요. 딱 3%까지 이제 딱 채우는 3% 까지만. 거죠. 네. 그 이상 이제 못 채우는 거예요. 못 채우는 너무 길어서 5%까지 채우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시간에서 의해서 비중이 희석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기업이 플러스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처럼 저 밉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싸죠. 우리가 100% 올라가면 내려가면 힘들어요. 예. 미워.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비중이라는 게 사실 시간에 의해서도 희석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에서만 꽂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비중에 의해서 희석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오르고 떨어지면은 사기가 너무나도 싫어요. 네. 쉽지 않죠. 오히려 다른 종목을 편입하면 편입했지 내가 그 종목의 비중을 높인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담이겠지만 소장님 만나고 나서 찍어준 종목이 5개인데 3개가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굳이 그런 얘기. 편집. 근데 정말 그 매집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장님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닌데 내가 매집을 못해가지고 매집 못한 나를 탓하는 거죠. 너무 안 간다 이거. 너무 안 간다. 이럴 때 항상 제자리가. 공동체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네. 가끔씩 남 탓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탓으로 남 탓으로 시작해서 내 탓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게 그래서 소장님이 너무 했네. 5개 중에 3개면 심했네. 네. 이거 좀 가져야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벌었어요. 먹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겠. 그렇기 때문에 케미가 종목을 찍어주는 곳이 아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종목을 찍어주는 곳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소장님이 찍은 종목도 안 좋은 종목일 수 있으니 그렇죠. 3년 동안 기억할 수 있다. 내가 판단을 해서 네. 매집을 해나가라. 그렇죠. 네. 네가 매집했으면 그것은 안 좋은 종목이 아니었다. 그렇지. 네. 아니 저도 남 탓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렇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매집이라는 게 이런 지루한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현금 비중을 지켜가면서 계속 주식 한 번 사면 더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근데 뭐 또 그 기업은 또 빠질 때는 또 그렇게 또 지탱해 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배당도 주고. 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장님 핑계만 대지 말고. 저는 소장님 찍어준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산 겁니다. 네. 그래도 추천이 아니었나요? 추천주였죠. 네, 추천주긴 했죠. 아니 장난이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간다. 결국은 우리가 항상 케미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간다. 근데 그 갈 때의 그 희열은 또 그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가 설정한 그 비중,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 물론 지금은 아프지만 밤마다 운다면서요. 아픈 만큼. 근데 원래 아파야죠. 안 아프면 그거는 그거랑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 절 때마다 얘는 왜 이래? 물어봐요.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소장님 핑계 이렇게. 내가 사실 조창기 수익을 찍어줬는데 좋네요, 괜찮네요. 그거.
장난입니다. 여기서 또 공동체 그 뜨거운 그런 거죠. 뜨거움을 느끼게 근데 돼요. 어디 가서 제 얘기는 그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참 재밌네요. 요즘 어때요? 투자하면서 매집 많이 좀 못하고 있죠? 저는 이번에 6월에 조금 코스피에 좀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코스닥이 한 4대1 정도 돼 있었는데 조금 좀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6월에 지금 리밸런싱을 최고점 때 했습니다. 오, 그걸 잘하셨네요. 아니 코스피가 최고점 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4대3 정도로 지금 맞추고 현금 비중도 지금 한 5%대에서 한 15%대까지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번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사다 보니까 좀 이제 현금이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계속 지금 근데 매집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이게 한번 맞들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게 돼요. 그렇죠. 진짜.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이 막 사고 싶어가지고 막 달달달 떨리는데 네. 그냥 현금 비중 보고 참자 이러면서 그러고 있죠. 그게 혼자 있으면 아마 막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좀 자제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어디 다른 데서 하다 오셨나요? 비중이 왜 이렇게 4대 1은 너무 4대 3이면 이게 왜냐면 7이니까.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추천주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사라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다 네. 비슷하구나 지금. 저는 문자로 받았어요. 초창기 때. 문자로. 납득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해진 거야 지금. 네. 시스템이 자체가. 시스템이 엄청 디테일해졌죠. 과거에 비해서. 문자에서 엑셀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내줄 테니 그때는 저는 엑셀로 받긴 했어요. 아. 근데 저는 뭐 비중 맞춰서 사 이런 거 그냥 사 일단 사. 그 사다 보니까 저는 그 코스피가 위에 코스닥이 아래 있잖아요. 네. 저는 아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만 보고 코스피만 보고 그냥 그걸 산 거야.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코스닥을 조금 채워넣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비중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근데 뭐 지금도 잘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과 코스도 비중은 어떻게 돼요? 저는 6대 4 정도 됩니다. 코스피가 6? 네. 오, 코스피가 코스피가 상당히 높네요. 네, 저는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코스피 비중이 조금 높게 시작해서 그래서 코스닥을 계속 이제 채워나가는. 원래 좀 자산이 많으면 그 안정성을 좀 위에서 추구해야 되니까. 코스피 위주로. 원래 그 방송에서 욕을 하면 안 돼요.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피 비중은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아. 코스닥이 6이고 코스피가 4고 근데 근데 거의 5.5대 6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큰 차이는 없는데 살짝 코스피가 높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코스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7대 3이었는데 왜냐면 너무 안정지향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 중에 저평가된 거. 코스피가 많았다. 네, 코스피가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코스닥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또 생각을 한 것 중에 아니 시가총액이 한 7천억 1조가 되는 코스닥 기업이 과연 이게 코스피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코스닥에만 있지 사실적으로는 코스피에 버금가는 기업도 꽤 있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애매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코스닥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조금 저렴한 중소형주 위주로 좀 더 옮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ROE라든지 이런 밸런스라든지 차트도 보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살려고 했는데 미리 올라가 버리면 그것만큼 오늘 담을 멀티미디어라고 있어요. 그거 오늘 살아가면서 내 그거 제가 이제 항상 그 업체 보니까 그런 어떤 그게 또 가더라고요. 점상으로 갔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것보다 점상 가는 게 다음날도 상한가 할 거잖아. 그쵸. 한 번에 이렇게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점상 점으로만 딱 찍혀 있는 거. 그리고 쾌감 아시잖아요. 쾌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 좀 발음 뺐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잘하네. 네. 저는 이렇게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좀 장난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고. 근데 초록별 왜 팔았어요? 저요? 왜 팔았어요? 닥치세요.
아니 장난이고 우리가 아까 그 투자 얘기가 이제 나와서 아마 이제 음. 방송 보시는 또 회원분들이 결국은 다 우리랑 비슷한 마음을 갖고 또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은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뭐 절대적인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유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하느니 금리를 좀 또 올렸잖아요. 네. 0.75인가? 네, 좀 올렸는데 우리가 환율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뭐 테이퍼링을 뭐 진행하네 마네 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측은 아니더라도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느니 올랐는데 불구하고 지금 또 시장은 또 같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웃긴 게 금리는 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기 금리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요? 금리는 사실 오르면은 이제 자산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일단 경험은 많이 없고 일단 기부를 뭐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에 따르면 그 책의 그 앙드레 포스톨라니의 책에 따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모른다.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어떤 상황이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내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씨는 어떻게? 저는 일단 금리는 속도니까. 근데 이게 0.5에서 0.75가 속도가 가파르다. 라고 보기는 아직 저는 어렵다고. 아직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항상 보통은 말씀해 주시죠. 네. 보통은 0.25씩 올리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씨 말도 틀린 말이 절대 아닌데 0.5에서 0.75가 됐다는 건 0.25로 올린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0.50%로 올린 거예요. 예. 사실은 그게 이제 빨리 낮추냐 빨리 높이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0.25라는 수치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쨌든 50% 이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마냥 좀 적게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심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하느니 기준금리 올렸다는 것도 약간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시장이 저번에 환율 이런 것들도 좀 정말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제 하느니 기준금리 올리는 거를 보고도 정말 시장을 예측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 하느니 기준금리 올린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부동산 대출이 너무 많아요. 가계대출이 GDP 대비 100% 이상 넘어가면서 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높이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이 금리 조절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는 고용 안정이거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물가도 거의 작년 대비해서지만 거의 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GDP 성장률도 거의 4%대로 뭐 전년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4%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느니 느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가계부채까지 커지니까 미리 테이퍼링도 한다고 하고 선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상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계부채를 좀 줄여가면서 가게들이 그걸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대출 내 자산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더 쉬워져요.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대출을 받거든요. 그게 플라자 때도 그랬었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서도 부동산을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만약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시기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올라갈지도 불투명하고 떨어질지도 불투명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현금 보유 비중을 지키고 투자 비중을 또 지키면서 가는 게 우리가 여기 이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결국 사모님이 했던 얘기인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자. 금리가 올라간다고 주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 큰 거고 네, 그쵸. 왜냐면 금리의 상승 속도보다 자산의 상승 속도가 빠르면 올라가요. 그쵸. 왜냐면 그돈 패서 거기 너무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만 가지고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채권 가격이라든지 이걸 볼 때도 이 금리 상승이 주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뭐 방향성을 그냥 가지고 갈 것 같다. 다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나 행여나 또 회원님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주시장에서 이제 내 자산들을 다 뺀다. 그래서 뭔가 더 현금화 시킨다. 혹시나 이런 식으로는 지금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왜냐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될 때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계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무모하게 또 다 뺐다가 또 시장은 또 아까 우리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오르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사실 단기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는 시장의 심리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또 어떤 회원분이 지금 카드깡이죠. 카드깡 대출 이자가 얼마나 되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카드깡으로 돈을 좀 빌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자가 19%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나 저래나 지금 그러면 1금융부터 시작해서 쫘라락 해서 벌써 금리는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하는 같은 경우도 아마 시장에서 만일에 그게 이제 신용경색이 온다. 이랬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알 수 없는 더 미궁으로 가는 그러니까 걔네들도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안 올린다고 했을 때는 테이퍼링 벌써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환율은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연락들이 좀 자주 와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올랐는데 빼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뉴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에서도 이제 뭐 1,170원 넘었네. 뭐 외인들이 자금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런 얘기들처럼 딱 그 현금 보유 비중 대신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수적으로 현금을 꼭 갖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바라보면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투자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또 같이 넷이서 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해서 빼지 마시고요. 여기 와서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마무리 지려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는 건 이번에 저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라는 건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런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어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파인다이닝 이런 식당을 가면 음식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또 한정식집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정작 먹으니까 어때요? 그냥 그렇잖아요. 하지만 대추삼겹살도 났나? 네? 대추삼겹살도 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카레가 더 낫지 않았어요? 카레가 훨씬 낫죠. 네. 저희 와이프가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맛있다고 정성이 했을 거예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다 어떤가요? 뭔가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을 해야 되고 뭔가 알 수 없는 용어들을 막 내뱉으면서 마치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떠들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 것도 있고 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이 안에 많은 저는 철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KB를 통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이런 투자 문화가
이렇게 좀 편안함 속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뭐 각자 뭐 이제 마무리로 한 마디씩 하고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아 저부터요? 빼지 마시고요. 네. 되게 그만하세요. 네. 앞으로 진짜 빼면은 맞겠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모여서 찍으니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았고요. 네, 자주 와서 찍어도 되나? 네, 그럼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이 순간이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한번 아마 투자를 하면서 내가 만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드는데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같은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보통 집단지성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걸 여러 번 찍어서 회원님들과 공유하고 우리 생각들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오늘 잘못 이야기했던 오류들도 되짚어가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금요일마다 둘이서 우리랑 네. 씨랑 같이 했었는데 4명이서 하니까 네. 더 재밌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네.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서 많이 못 모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직접 만나서 살 부대끼고 이게 사실 너무 그리웠거든요. 네, 그렇죠. 살 부대끼고 그게 서울에 온 이유예요, 제가. 식구 밥도 같이 먹고 네. 같은 얘기를 하면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가 진짜 아까 우리 씨도 얘기했지만 엄청 힘이 많이 되거든요. 상훈 씨도 너무 편하게 영상도 찍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자주 모이고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재밌게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그냥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 나가다 보면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도 좀 줄어들고 각자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또 본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재밌게 또 하나의 추억으로 그리고 그땐 그랬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꼭 남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굉장히 요즘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오늘 한 내용들이 좀 개인적으로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또 뭐 시청자 뭐 회원들이 볼지 안 볼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너무 뜻깊었고요. 그래서 이런 뜻깊은 시간들을 더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네, 찍었는데. 감사합니다.